질문 있나요?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볼 때 우리 어떻게 판단한다? fx가 들어오는 자리에 어떤 x에 관한 식이 나와 있네. 이거는 또 다른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므로 얘는 무슨 함수의 극한이 된다? 합성함수의 극한이 된다라고 우선 판단하셔야 돼요. 자, 문제 딱 봤더니 뭐로 읽혀? 시작!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그리는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라고 얘기했죠. 물론 동그라미는 합성이 여러 번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fx는 그려졌고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끝!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작업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물어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시작! 0 플러스 0 마이너스. 여기에 무슨 문자 들어가야 돼? G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옆에 있는 y는 gx 그래프 보고 얘기해 보세요. 0 플러스는 예, 플러스 무한대로 가네요. 0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이 경우엔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살표 긋고 위에 뭐라고 쓸 거야? F라고 쓰셔야겠죠. 이제 F를 적용할 겁니다. 자, 뭐 나옵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요게 1이야 1 얘들아 미안해. 자, 못합니다. 하나 빠졌어요. 1 집어넣으세요. 제가 1 넣는 것 자, 같은데. 얘 뭐 나옵니까? 1. 얘 뭐 나옵니까? 1. 그러므로 극한값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서술형 평가로 바꾸셔야 되겠죠? 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야? x 화살표 0 플러스 이면 뭐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는 x분의 1 화살표 무한대 2으로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그대로 뺏기십시오 라고 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f의 x분의 1 써준 후에 자, 극한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이 극한에 의해서 새로운 극한이 만들어지니까 조 극한도 한번 써주는 센스 필요하다 그랬죠? x분의 1 화살표 무한대 f의 x분의 1이므로 얘는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한 줄은 너희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써보기 바란다. 쓰세요. 네? 밑에 있는 한 줄, 두 줄이잖아. 우리 우극한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를 한번 써주는데 극한, 이 극한에 의해서 새로운 극한이 만들어졌지? 그 새로운 극한을 표현하라고요. 그리고 답을 그냥 얘만 뺏겼으면 된다고요. 저기 fx의 값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x분의 1이라고 값으로 생각했을 때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그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으로 푸는 게 선생님은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그림 보고 얘로 푸는 게 훨씬 빨라. 얘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얘를 안 쓰는 겁니다. 자, 모두 다 서술형 평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답을 잘 적어놓고 있으십니까? 예. 그럼 극한값은 1인 거죠? 답으로. 네? 극한값은 값이 이거 그냥 이 위에 걸로 풀라고요. 밑에 건 위에 걸 써주고 난 후에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서술형 평가에 맞춰서 노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나이리. 여보세요? 주은군 급한 거 문자로 넣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얘는 1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 맨 뒤에 뭐라고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조용! x분의 1은 몇이다? 1이다 라고 결론 내시면 되는 거예요. 답이 1인 거네요. 네. 자, 됐나? 예.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그 아래에 있는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대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예,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제일 먼저 보면서 우리 문제 유형을 해석해야 되겠죠. 문제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합성함수의
극한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시작. 합성함수의 극한. 한 번 더. 합성함수의 극한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극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 시작.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봤더니 여기에는 온통 fx밖에 없지. fx 여기 그려져 있는데 그럼 게임 끝났지. 안 그려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1-를 구한대. 그러면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무슨 함수 적용해 줍니까? f. 자, 1- 한번 구해보자. 얘는 무슨 말이야? 1로 가는데 좌극한이다 라는 얘기지. 네. 자, 1로 가는데 좌극한이래요. 함수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 예, 가까워지네요. 그런데 얘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위에서 내려오는 건 항상 천당에서 내려오는 거야. 방향성은 플러스. 뒤에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F 적용해야겠네요. 자, 얘는 무슨 의미야?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우극한이야 라는 얘기네요. 자,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우극한 오른쪽에서 접근한대요. 극한 값은 1 되겠네요. 자, 맨 마지막엔 방향성 안 붙여도 돼요. 맨 마지막엔 극한 값이니까. 방향성은요 중간에 가정에서 붙여야 돼. 맨 마지막엔 그냥 방향성이 없어도 돼요. 답이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 밑에 거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가 아, 요거 설명해야겠다. 예, 요거 좀 설명할게 얘들아. 방향성 없는 경우, 평평한 경우 나왔으니까. 자, 맨 처음에 뭘 출발시킵니까? 1 플러스를 출발시켰어요. 그래서 1로 가는데 우극한이지. 이렇게 가고 있네요. 자, 극한 값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그런데 얘는 천당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라 평평하게 가고 있지.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요. 방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함수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니다.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저 쌤, 네. 죄송한데요. 기억을 해서 그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나오잖아요. 네,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우극한이란 얘기예요. 아, 위에서요, 맨 위에서요. 예, 1로 가는데 마이너스 자극한이란 얘기예요. 기억에서요. 기억에서요. 제가 플러스가 뒤 플러스가 방향성. 네, 그 경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1로 향하는데 좌극한이었어요. 맞나요? 네. 이렇게 가고 있지. 그래서 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지.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나왔다. 그런데 얘가 천당에서 내려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럼 방향성은 플러스. 플러스. 위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지옥에서 올라가는 건 전부 방향성 마이너스로 잡는 거예요. 아, 뒤로 이렇게. 얘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천당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야.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예요. 저는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뒤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1로 가는데 자극한 이렇게 오고 있잖아. 천당에서 내려오고 있어. 지옥에서 올라오고 있어. 천당에서 내려오면 플러스. 아, 좀 여기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됐죠? 선생님 제가 따만 이해는 잘 그러면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마이너스 1로 향하는데 우극한이네요. 슉슉슉슉슉슉. 극한값 몇입니까? 1이에요. 마이너스 자, 1로 가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옥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 지옥에서 올라올 땐 방향성 뭡니까? 마이너스 뒤에 붙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는 뭐야? 1로 가는데 좌극한을 갑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1로 가는데 좌극한입니다.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봤더니 오씨 얘 틀렸네. 얘도 틀렸네. 얘는 맞았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니은이 이해가 안 가세요? 예, 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맨 처음에 뭘 출발시킵니까? 1 플러스를 출발시켰어요.
얘는 1로 가는데 우극한입니다 라는 얘기지. 1로 가는데 우극한이래요. 함수값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함수값 마이너스 1 써줬어요. 그런데 얘는 천당에서 내려온 것도 지옥에서 올라온 것도 아닌 평평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있어야지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되는데 방향성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 경우에는 그냥 함수값 구하란 얘기야. F에 방향성 없어 그냥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수렴하는 종류는 두 종류랬지. 뭔가에 점점 가까워지는 즉 극한값의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평평할 때 생겨나는 알파이다 라는 개념도 있죠. 그냥 얘는 마이너스 1이다야. 그럼 F에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줬더니 여기 나오네요. 예. F의 마이너스 1은 몇입니까? 함수값 마이너스 1. 이해가 될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예, 다음 페이지 이제 요 정도 풀면 너희들이 되게 잘 푸는 거야. 풀어봐. 나도 fx를 먼저 푼다. GX가 아니야. 그러지. 선생님 칠판에 풀어놓아도 될까?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을 위해 풀어줄까?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 설명 들으십시오.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무슨 문제인지 보는 거야.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읽으셔야 되죠.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동그라미를 그릴 겁니다. 무엇을 채워 넣을 겁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왜 이거 채우는지 알겠어요, 강진군? 네, 여기에 1이 나왔기 때문에 자극한, 우극한 모두 구해보겠다 해요. 제일 먼저 뭐라고 적습니까? F라고 적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 F에 집중합니다. 자, 1로 가는데 우극한이에요. 오씨, 1로 가는데 우극한. 함수값은 어디에 점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지네요. 그래서 1 썼어요. 그런데 얘는 천당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방향성은 플러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에 마이너스 보도록 하자. 1로 가는데 자극한이에요. 슉슉슉슉슉슉 가고 있어.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2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가니까 지옥에서 올라올 땐 방향성은 마이너스다 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강진군?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화살표 긋고 뭐라고 씁니까? G라고 써요. 나는 G라는 그래프에 집중할 거예요. 자, 얘는 1로 향하는데 우극한입니다. 1로 향하는데 우극한 몇 나옵니까? 1 나오네요. 자, 그리고 자, 2로 향하는데 좌극한이네요. 2로 향하는데 좌극한이랍니다. 몇입니까? 1이네요. 그러므로 극한값 있다 없다? 있다. 1. 자, 이제 서술형 평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를 보면서 뭐라고 써줘요? x 화살표 1 플러스 이면. 자, 두 번째 얘를 보고 뭐라고 써줍니까? fx 화살표 1 플러스 이므로. 자, 이제 세 번째 뭐 해줍니까? 문제를 한번 뺏겨 씁니다. 라고 했지. 그런데 극한에 의해서 새로운 극한이 탄생하고 있으므로 이 새로운 극한을 한 번 더 적어줍니다 라고 했죠. fx가 1 플러스 1 때 g의 fx이므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답 보면서 1이야 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보자. x가 1 마이너스 2면 두 번째 거 보면서 fx는 2 마이너스 2이므로. 자, 문제를 한번 뺏겨 주시고요. 자, 등장하는 새로운 극한을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최종 답을 딱 써주면 된다. 그리고 결론.
땅땅땅. 그러므로 얘가 답이야. 이렇게 결론 내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뭐 1이고. 이걸로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이걸로 보시라고요, 항상. 아, 네. 네. 잠시만요. 1에서 커지면 2에서 작아져서 1이. 돼요? 네. 네. 자. 그럼 아래 있는 문제 이렇게만 풀어보세요. 아래 있는 문제 동그라미까지만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답이 뭐예요? 그거 없다는데? 그래서 다 뭐라고 적어놨어, 아니 선생님? 그 밑에 거 있어? 아, 밑에 있는 거요? 답이 뭘 것 같아? 없다. 없다죠. 아,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선생님 근데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무 시부식이 와, 아 근데 그 옛날에 동시에 요리할 어떻게 때 그 아예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아, 이 합성함수의 극한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예 이해가 안 갔어요. 열심히 배워요. 네. 자, 뭐야 이게? 굳이 이거는 딱한 번까지 자, 그러면 우리 어때? 해봐? 아직 다 못 풀었나? 시간 좀 드려요. 예. 해볼까? 해봐도 돼요, 민성군? 예.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서 뭐라고 읽는다?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읽어야죠. 합성함수의 극한은 무조건 어떻게 푼다? 시작!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로 풉니다 라고 했어요. 좋았어. 그래프는 다 그려져 있으니까 자, 동그라미 씁니다. 뭐 채웁니까? 시작! 1 플러스 1 마이너스 채웁니다. 제일 먼저 뭘 적용한다? F를 적용합니다. F. 2번. 오씨, 미안해요. 스크롤 내리셔야 돼요. 그래. 예, 문제 새로 쓰자. 미안해.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f의 gx죠? 미안합니다. 똑같은 문제 또 풀 뻔했어요. 예, 다시. 자, 1 플러스 1 마이너스예요. 제일 먼저 뭘 적용한다? g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g에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1로 향하는데 우극한이네. 1로 향하는데 우극한. 뭐가 되겠습니까? 네. 1 되겠습니다. 여기선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함수값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1로 향하는데 마이너스 좌극한이네요. 요렇게 가고 있네. 함수값 0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향성이 없으면 함수값이에요. 되겠습니까? 방향성이 있을 때 극한값이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뭘 적용합니까? F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F라는 그래프에 집중하니까 얘 뭐야? 방향성 없으니까 함수값이지. F1은 1 나오네요. F0은 1점. 예, F0은 1.2 나오네요. 맞나? 아, 네. 네. 그러므로 얘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이 녀석 이제 서술형 평가로 정리하셔야겠죠. 자, 여기선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 잘 보도록 하자. x가 1 플러스 2이므로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뭐야? g의 x를 구해야 되지. 그런데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g의 x는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화살표가 아니라. 이면, 미안해요. 이면이다. 이면 얘는 이무로 라고 나왔지.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뺏겨 써줍니다. 자, 문제를 예쁘게 한번 뺏겨 써준 후에 요 녀석을 역시 그냥 극한으로 풀어내요. 리미트 g의 x가 1이긴 하지만 1로 향할 때 f의 g의 x의 값은 1이 나와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x가 1 마이너스이면 여기선 방향성이 없이 함수값이니까 g의 x는 0이므로 문제를 한번 뺏겼습니다. 여기 빼먹었네. 예, 1 마이너스 f의 g의 x라고 문제 한번 뺏겼은 후에 자,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극한으로 표현해서 f의 g의 x는 몇이다? 1.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둘이 선생님 뭐 잘못했나? 맞죠? 네. 쌤 최종적으로 나온 네. 답이 뭐 1하고 1.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극한값이 다르지? 네. 그럼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좌극한, 우극한 다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없다. 그럼 전 페이지에서 1하고 마이너스 1 나왔었잖아요. 극한값이. 네. 전 페이지에서 값이 극한값이 1 마이너스 1이 나왔죠. 1하고 1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위에 문제는 1 나오고 아래 마이너스 1 나왔다고요? 네. 네. 그러면 얘도 극한값이 없는 거죠. 오는 문제? 얘요. 얘 극한값 없지요.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예요. 그거요. 저번에 됐습니까?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풀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되게 어려운 개념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 배우고 어려운 거 배우고 하도록 하자. 자,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적인 성질 배워보도록 하자. 함수의 극한값에 관한 기본 성질, 기본이에요. 즉,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즉, 리미트 fx나 리미트 gx 모두 다 뭐 할 때? 수렴할 때. 수렴할 때는 어때? 엄청 쉽다고 배웠지? 다 된다. 맞아요. 그러므로 얘는 뭐로 바뀌겠습니까? K알파라고 계산하면 되고, 얘는 뭐라고 계산하면 돼?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고 계산하면 되고, 얘는 뭐라고 계산하면 돼? 알파 베타라고 계산하면 되고, 얘는 뭐라고 계산하면 돼? 베타분의 알파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수렴할 때 1, 2, 3, 4 중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누구다? 4번이다. 분모가 0이 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만 극한값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빤에 보이는, 너무나도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왔던 이 빤에 보이는 개념의 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y는 fx, y는 gx가 그림 그리기 쉽겠어요? 이 밑에 있는 이런 녀석을 그리는 게 쉽겠어? 위에 있는 그래프가 훨씬 쉽겠지? 맞아요? 그러면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것처럼 문제를 내겠네? 그래서 밑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는 훨씬 그리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그래프를 못 그리거나 극한값을 직접 구할 수 없어도 좌절하지 말자요. 왜? 수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요 쉬운 그래프와 쉬운 그래프 두 개의 극한값만 구하면 이 녀석들 모두 다 극한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즉 어려운 녀석을 쉬운 녀석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개의 엄청 쉬운 개념 중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개념이 마지막 나눗셈에 대한 개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볼까?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이때 극한값은 베타분의 알파라고 수렴하지만, 자, 사실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무슨 유형입니다. 라고 했어? 0분의 0꼴. 기억나십니까? 0분의 0꼴 나오면 어떻게 돼? 분모와 분자에 모두 0으로 만드는 부분적인 인수들이 있는 거야. 걔를 지우고 지워서 그냥 걔 없는 상태 분수함수 혹은 다항함수로 바꿔서 함수값 대입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분의 0꼴 문제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다? 0분의 0꼴이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분의 0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안 존재하는 경우 살펴보도록 할까? 슉슉 지우니까 극한값 6 나오죠. 하지만 이 녀석은 약분 했더니 x 자리에 3 대입하면 0분의 1이 돼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지. 이거는 극한값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발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학에서 얘처럼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발산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에서 어떤 논리를 잡아서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거 좀 배워보도록 하자. 자,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습니다. fx는 발산하고요. 얘는요 3이라는 수렴값을 갖는다. 자, 다음 값을 구해볼래? 라고 문제가 나왔어. 자, 이런 문제를 풀 땐 너희들 항상 어디서부터 풀이를 시작해야 돼? 풀이의 시작은 수렴하는 거. 수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까? 항상 수렴하는 녀석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뭔가가 수렴해. 너무 그 뭔가가 꼬라지가 지저분하네. 그래서 선생님은 저 지저분한 수렴하는 요 식을요 하나의 식으로 깔끔하게 요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봐. 이제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봤더니 얘는 어떤 상태야? 확실한 발산이죠. 네. 얘는 확실한 수렴이죠. 그럼 얘는 뭐야? 몰라. 어떻게 GX가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 아, HX가요? HX는 수렴하지. 3으로 수렴하자? 됐나요? 네. 근데 GX만 몰라. 그러면 이 셋 중에 죽여야 될 놈 한 놈은 누가 되겠어? GX요? GX가 되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야,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녀석을 가지고 풀어나가야지. 정체도 모르는 녀석을 끼워넣으면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그래서 누구를 죽인다? GX를 죽인다예요. 모르는 애를 항상 죽이는 거야. 그럼 GX의 장례식 만들어줘야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GX의 장례식 만들면 우선 이 GX는 3fx-hx가 될 테고 결국 죽어야 될 GX는 2분의 3fx-hx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죽여버렸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발산과 수렴만의 식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뭐합니까? 내가 진짜 구해야 되는 요 값에서 gx 자리에 전부 얘를 대입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대입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fx 그리고 플러스 6배 하네요. 여기에다 6배 하면은 3배를 곱해준 거니까 3fx-hx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중괄호 줘야겠다. 됐죠? 그리고 fx. 자, 요번엔 4gx래. 여기에 4를 곱했다 치면은 앞에 2를 곱한 것과 같네요. 예.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정리해 봤더니 얘는 7fx-3hx 나오네요. 분자에 있는 식은 7fx-2hx 나오죠. 자, 이 극한값은 계산하면 어떤 꼴이 돼? 무한대분해. 무한대지요. 자,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이런 애들은 뭐야? 먼지지. 무한대로 가네. 네 먼지야. 답은 몇 되겠습니까? 1.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서술형 평가면 이 상태에서 분모분자를 뭐로 나눠줘야 돼? fx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무한대 먼지풀이법은 서술형 평가에 쓸 수 없으니까 fx로 나눠주는 센스. 그거 해줘 말아. 넘어가도 될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심화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좀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것은요. 함수의 극한값에 관한 기본 성질, 기본편이었어. 둘 다 수렴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돼. 다 나눌 때 0만 안 되면 돼. 끝! 이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요. 예. 표가 하나 있네요. 함수의 극한값에 관한 기본 성질, 심화, 극한값이 있거나 없거나 할 때야. 아까는 우리 둘 다 극한값이 있는 경우 배웠지? 이번에는 극한값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더 어려워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극한의 종류는 꼴랑 2개만 배웁니다. 합의 극한과 곱의 극한의 결과만 배울 건데요. 여러분은 여기에 3줄의 필기를 할 거예요. 예, 요런 필기. 저걸 써요? 네, 요걸 그대로 써놓으셔야 돼요. 이런 필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5, 5, 5, X, X, 드, 5, X, 5, 0, 0 요런 필기를 해놓으셔야 돼요.